자, 안녕하세요. 저는 청석회계사무소 김정택회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하는 것이고요. 이번 이번 동영상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제 제가 짜집기해서 그쪽에서 이제 주의사항 올려놓은 것을 짜집기해서 제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내용을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까 이 종합소득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 교육용이기 때문에 관심 없으시면 동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일반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홈택스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 근로소득 불러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불러오기를 하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을 불러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근로자 본인이 로그인했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이제 수임 등록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임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불러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되면은 우리 홈택스에서 버튼이 눌러지거든요. 만약에 눌러지지 않으면 이게 불러오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타소득 합산 시 자동 계산되고요. 분야자 소득공제는 3천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능이니까 3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50만 원 분야자 소득공제가 안 되니까 요거 잘 감안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기부금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되죠. 그렇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는 5,500만 원 초과, 그다음에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4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12%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15%가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홈택스 캡처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에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근로자 본인이 로그인하거나 수임 등록이 돼 있는 경우만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따로 받아서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약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임 등록이 돼 있어야만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신고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죠. 자, 보험모집인이나 방판 같은, 대부분 이제 보험모집인이죠. 그렇죠? 보험모집인들이 이제 우리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연말정산하죠. 그래서 보험모집인이나 주로 이제 다단계, 아메이 같은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요 사업소득, 종합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3.3%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종합소득 협상과세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 불러오기 있죠. 이것도 이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불러올 수 있으면 불러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본인이 로그인하지 않으면 잘 불러오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 그렇고요. 연말정산 간서 서비스 불러오기 내용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 사례 신고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신고하는 것 중에 이제 종중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종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국세청에 이제 신고해야 되고 등록된 듯이 신고 가능하고요. 이제 개인명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본인분은 개인에 체크하고 단체분은 단체 체크하면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개인 단체. 이렇게 누르면 이게 개인 거하고 합산이 안 된다는 의미니까 요거 잘 감안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순경비율 입력이죠. 장애인 단순경비율 입력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의 이제 단순경비율의 이제 20% 요거를 이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되죠. 그래서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여기 장애인 여부 있죠. 여기 열을 눌러주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신고할 때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왔던 조회 서비스 있죠. 조회 서비스 볼 때 신고도움 서비스는 납세자 본인이나 수입 납세자가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역시 4대 보험료 조회도 역시 본인 또는 수인 납세자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사업장 현황은 납세자하고 세무대리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니까 뭐 요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자 번호로 신고한 세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사업장 선택을 누르면 사업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사업장 명의로 전환해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인증 등급이 있죠. 그쵸? 그래서 모든 자료를 불러오려면 사실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지만 금융소득까지도 불러올 수 있어요. 비연 같은 경우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금융소득을 불러올 수 있죠. 근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아닌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인증하지 않거나 우리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러올 수 있거든요. 아까 봤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그 다음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우리가 수임한 경우에는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만 안 된다? 금융소득 내용만 조회할 수 없다. 그럼 금융소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납세자한테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서 뽑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연말정산 간서 서비스는 우리 세무대리는 불러올 수 없습니다.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본인만 가능하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납세자한테 그걸 출력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금융소득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예요. 6월 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신고서는 그렇고 이제 파일 변환 방식도 뭐 이제 6월 30일까지로 돼 있긴 한데 요거는 6월 30일은 아마 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성실 신고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수정 신고는 6월 2일부터 가능하고요. 경정 청구는 7월 말부터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변경 사항이죠.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조정이 됐죠. 그래서 만 7세 이상일 때 이제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만 7세 미만은 우리가 이제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 7세 이상일 때 자녀세액 공제가 되고 단 만 7세 미만 아동 중 취약 아동도 이제 공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산세 항목은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이제 기존엔 과태료였다가 미발급의 20%라고 하는 가산세로 이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죠. 자, 미제출의 경우에는 0.5%죠. 0.5%인데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0.25%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 방법 개정이죠. 자,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 당해년도 거 먼저 공제했었는데요. 요게 바뀌어가지고 선입선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 공제가 있으면 2월 된 것부터 먼저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이후 공제된 거는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 공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기존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올해도 만약에 기부금이 있으면 올해 거 먼저 기존에는 했었는데 이제 바뀐 거는 과거 거 2월 된 거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부금 2월을 좀 더 늘려주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 불러오기 기능 개선이죠. 금융소득 불러오기 기능 개선. 자, 여기서 19년 귀속부터 제출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의 종류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항목을 판단하여 미리 채움을 제공한다. 이렇게 미리 채워준다는 얘기죠. 미리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편리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2페이지 정도 남았죠.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가산세를 계산기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납부기한을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그 계산기를 팝업을 해서 제공하니까 뭐 실제로 입력할 때 많이 편하게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변경사항에서 기준 경비율, 주요 경비 계산 명세 불러오기 개선이죠. 그래서 추계 신고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를 그 판단해서 이제 사업청에서 제공을 하고요. 여기 보면 전자계산서나 뭐 그냥 일반 계산서, 그다음에 지급 명세서 여기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쭉 불러와서 여기서 저희가 우리가 주요 경비 등을 여기서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 좀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단순 대리나 할 때 그 입력할 때 직접 입력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홈택스에 있는 그 홈택스에서 그 올려놓은 그 주의사항 중에서 제가 좀 뽑아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